자, 얼마 전에 이제 북곡 여행 다녀왔고요. 여행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북곡에서, 그러니까 인천에서 북곡까지 이번에 파라타 항공 신규 노선 이용해서 다녀왔고, 그 인천에서 북곡 대략 5시간 40분 정도 찍히네요. 베트남에서 제일 남쪽 지역에 있죠. 여기가 섬이고 휴양지 개념입니다. 북곡 공항 위치가 거의 뭐 중앙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곡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유명한 곳들이 제일 남단에 선셋 빌리지, 그리고 공항 북쪽으로 조금 올라갔을 때 그 구도심 같은 그런 조금 편의시설들이 모여있는 그런 지역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빈펄 리조트가 있는, 그러니까 빈펄 사파리가 있는 그 북쪽 지역에 또 어떤 관광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처음 도착한 숙소는 공항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오면 제주도에 있는 중문단지처럼 그렇게 이렇게 어떤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 그 구획된 공간이 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대략 한 30분 정도 걸렸었나? 한번 찍어볼까요? 북곡 공항에서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 찍히니까 그 바야간에 조금 뭐 트래픽이 있진 않았는데 15분 조금 더 걸렸던 기억이 나네요. 한 20분, 2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 단지가 제일 좋았던 거는 수영장이 제일 좋았거든요. 이 단지 안에 있는 여러 숙소들이 같이 쓰는 그런 수영장이었는데, 수영장이 하나, 둘, 세 개가 야외 수영장이 있었는데, 그 수영장을 그 호텔들이 다 같이 공용으로 쓰는 공간이라서 굉장히 수영장이 컸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수영장이 3개 정도 있으니까 그 뭐 다른 리조트의 어떤 야외 수영장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큰 야외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뭐 북곡이 뭐 우기는 아니었던 시즌이긴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날씨가 너무 좋았거든요. 약간 흐린 날씨 정도만 봤으니까 거의 일주일 내내 맑은 날씨, 그리고 뭐 낮온도가 한 30도 내외? 그래도 뭐 한낮에는 많이 덥죠. 그래서 뭐 이동을 할 때는 그랩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더라도 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수영장의 관리는 뭐 안전요원들이 있었고, 그 호텔에 대한 이제 인증을 하면 들어갈 때 이제 어디 호텔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입구에서 체크만 하고, 야외 수영장에서 쓸 수 있는 타올은 각 호텔에서 직접 가지고 오는 시스템이었고, 그리고 그 선베드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공용으로 관리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거 그냥 뭐 무료로 다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간 보내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행자분들이 러시아 분들, 그리고 유럽에서 온 여행자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다낭이나 나트랑이나 비슷한 것처럼 러시아 관광객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단지가 굉장히 깨끗하게 잘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공실이라고 하죠. 비어있는 건물들이 꽤 많아 보였고, 그 뭐 호텔이나 뭐 식당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은 좀 아니긴 했어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굉장히 한적하다? 그런 느낌 많아서 휴양 개념으로는 굉장히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다음에 단지들이 거의 비슷한 형태의 유럽스러운 그런 느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단지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북곡이 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쪽 지역을 어디를 가더라도 선셋을 보기는 굉장히 좋은 컨디션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선셋에 대한 뭐 어떤 곳이 더 뭐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따지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섬 자체가 그렇게 큰 사이즈는 또 아닌 것 같아서 아래 위로 조금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형태의 섬이기 때문에 서쪽 지역에서 뭐 어떤 곳을 가더라도 이 지역에 쭉 나와 있는 이 해안 라인들은 거의 뭐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 근처에 있는 셀링 클럽이라는 뭐 맥주도 한잔 마실 수 있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거기가 이제 선셋 보기에는 좋았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야외에 좌석들 쭉 깔려 있고, 그리고 바로 앞에 해변가 있고, 그 앞에 그 해변하고 배추랑 사이에 조그만 수영장 하나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좀 찾아볼까요? 푸꾸옥 세일링 클럽 후기 알려줘. 네, 알겠습니다. 세일링 클럽 푸꾸옥은 베트남 푸꾸옥 섬에 있는 해변 클럽으로 아름다운 바다 풍경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주로 낮에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거나 맛있는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고, 저녁에는 라이브 음악이나 파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고 서비스도 친절하다는 후기가 많으니 푸꾸옥 여행 가신다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구글 후기를 찾아보면 구글 후기를 찾아보면 뭐 호불호가 조금 있다는 그런 후기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뭐 그 서비스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친절했고, 뭐 음식이 뭐 근데 뭐 특별하기보다는 뭐 피자, 햄버거, 그 다음에 시푸드 그런 일반적인 음식들을 서비스하는 곳이었고, 그렇다고 비치클럽이라고 해서 막 뭐 헤비한 느낌의 비치클럽하고 분위기보다는 조금 더 다이닝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테이블 바로 앞에 굉장히 커플들이 많아서 네, 시선을 두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그 셀링 클럽에도 그 비치 타올 같은 것도 대여를 하시고, 그리고 바다에서 뭐 해수욕을 하고 다시 그 세일링 클럽까지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가능한 게 그 앞에 간단한 그 샤워 시설도 있었거든요. 수영장을 이용한다거나 레스토랑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동이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선셋 올 때는 굉장히 분위기 좋더라고요. 뭐 간단하게 수영하고 식사하고 뭐 이런 부분들, 낮 시간에도 사람들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여기 가서 칼스버거 맥주 있어서 마셨는데, 덴마크 갔을 때 또 칼스버거 많이 먹기도 했는데 그 생각이 나서 또 하나 주문해서 마셨는데 맛있었습니다. 여기 메뉴 보면 뭐 맥주가 85,000, 뭐 10만 동 뭐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나누기 20 하면 되니까 대략 뭐 5,000원 정도 되는 건 거죠. 4,000 몇백 원 정도의 맥주를 마실 수 있으니까 확실히 물가는 저렴한 편입니다. 근데 세일링 클럽이 그 현지 물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냐, 그거는 아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막 부담스러운 정도의 물가는 아닌 편이라서 굉장히 여행하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에 8만 동, 한 4,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다른데 뭐 1, 2천 원이면 충분히 커피 마실 수 있는 물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비싼 수준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다. 그냥 물가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특이한 게 여기 피자 먹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햄버거 메뉴 보면 햄버거가 30만 동, 그 다음에 어떤 거는 45만 동, 그러니까 뭐 1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하는 건 거죠. 물론 뭐 와규, 그 다음에 뭐 치킨 뭐 이런 거긴 하지만 단품 메뉴가 왜 이렇게 비싼지는 물론 먹어보진 않았지만 좀 비싼 느낌이 확실히 좀 있긴 합니다. 이 피자 먹었는데 좀 저렴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좀 작긴 했었어요. 혼자서도 뭐 충분히 한 판 다 먹을 수 있는 사이즈라서. 근데 맛은 있었습니다. 이게 그 바지롤라가 있는 약간 피자였는데 토마토 소스도 맛있었고, 뭐 아마 오븐에서 구웠겠죠? 식감도 되게 좋았고 맛있었습니다. 또 생각나네요. 또 석양에 피자에 딱 맥주에 뭐 거의 완벽했죠. 잘 찍었네요. 여기서 선셋이 뭐 한 5시 반, 뭐 5시 조금 넘어가면 이제 분위기 좋았으니까 그때 맞춰서 가면 저녁 넘어가는 시간 뭐 6시, 7시 이 정도까지 저녁 먹으면서 선셋 보기에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살짝 바람 불고 하니까 약간 그 걸칠 만한 거 하나 챙겨가서 앉아 있으면 붓고 분위기 뭐 즐기기에는 아주 뭐 완벽하죠. 그리고 여기 그 야간에 불로 이렇게 막 춤추시는 분들, 그 공연도 밤에 있거든요. 좀 늦게까지 있으면 볼거리도 있습니다. 그쵸? 아주 기분이 좋았던
이 셀카 잘 안 찍는데 셀카를 이제 찍는 게 이제 굉장히 기분이 좋다 이제 뭐 그런 증거입니다. 분위기 굉장히 좋죠. 여기 굉장히 그 스타일 좋으신 분들 많이 모읍니다. 그리고 또 가족 단위 분들도 많이 와서 뭐 수영하고 이렇게 완전히 막 젊은 사람들만 있다 뭐 그런 분위기 또 아니라서 가족 단위 분들도 같이 뭐 전시관 즐기기에는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좀 특이했던 게 영수증에 세금이 2번 붙더라고요. 현지에서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나중에 보고 나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영수증에 부가세가 2번 붙는 이유가 뭔지 확인해줘. 이게 항목별로 부가세 붙는 세율이 달라서 이게 2번 붙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네요. 10%짜리도 있지만 8%짜리도 있고 이렇게 뭐 세율이 다른가 보네요. 맞네. 8%, 10% 이렇게 항목에 따라서 다르다.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북구옥 와서 스쿠터 이렇게 렌탈해서 한번 동네 돌아보려고 고민을 좀 하다가 뭐 단속 뭐 이런 게 잘 없기는 한데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냥 자전거가 그 호텔에 그냥 무료로 다 쓸 수 있도록 비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동네 한 바퀴 돌려고 나서려고 이제 하는 모습인데 자전거를 꼼꼼하게 좀 확인을 하고 타셔야 됩니다. 이게 한쪽 브레이크가 거의 마모가 된 거를 체크를 안 하고 탔더니 좀 타다가 굉장히 조금 불안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자전거 탈만 했습니다. 그 길이 좀 잘 닦여 있는 곳이라서 자전거는 이쁘긴 했었거든요. 앞에 바구니도 있고 해서 짐도 싣고 뭐 외관만 보고 사실 그 브레이크나 뭐 이런 거 체크를 잘 안 해서 중간에 돌아오기엔 조금 불가능해서 그냥 쭉 타긴 했었는데 자전거에 또 잠금 장치도 돼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건 다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 그런 거 한번 또 체크를 하고 타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단지 보면 단지의 그 건물들 느낌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뭐 똑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그런 건물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분위기라서 단지가 구성이 된 지가 뭐 얼마 안 된 느낌이라서 굉장히 깨끗하고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 단지 바로 옆이 그쵸, 인터컨티넨탈 리조트가 있는 위치 바로 옆이라서 조금만 이동하면 그 셀링 클럽이 있고 셀링 클럽 옆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인터컨티넨탈 리조트가 있는 그 라인이거든요. 그 라인 들어가면 뭐 또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루프탑 바도 있고 그다음 식당들도 좀 있고 그리고 해변 앞에 그 베드들, 썬베드 같은 구역들도 굉장히 넓게 조성이 돼 있어서 그 인터 쪽만 가더라도 굉장히 좀 잘 조성되어 있는 해변 그런 느낌 이용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리조트 안은 이제 프라이빗을 좀 존중해야 된다 뭐 그런 안내가 있긴 한데 돌아다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리조트 안에 있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이 라인에 보면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 꽤 많았습니다. 이게 아마 리조트별로도 다 그 자전거 렌탈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안내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이용했던 그 호텔에서는 무료 자전거 서비스가 있어서 그거 이용해서 주변 돌아다니기 좋았습니다. 이렇게 쭉 길 따라 내려오면 이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간 거죠. 그 인터 쪽에 해변들 쭉 볼 수 있습니다. 해변에 그 모래도 잘 깔려져 있고 바다도 굉장히 잘 관리가 돼 있어서 그리고 중간중간 배구를 할 수 있는 뭐 농구장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 화장실도 있어서 뭐 그런 편의시설들은 굉장히 이용하기 좋았습니다. 이제 여기가 거의 끝단이죠. 인터 끝단이고 인터 끝단 지나고 나면 리조트들을 조성하려고 그 토목공사 그죠 그런 구획만 되어 있고 별게 없습니다. 이거 모르고 그냥 해변길 따라서 더 라이딩을 해보고 싶어서 자전거 타고 쭉 내려왔거든요. 근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쭉 해안가고요. 중간에 뭐 해산물 식당 하나 있었고 뭐 맥주 한잔 마실 수 있는 바 같은 거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해안가 멀리 아니고 해안가 바로 가까운 곳에 현지 분들이 낚시하는 분들, 그러니까 그물 쳐서 이렇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거 한참 구경했는데 이거 잘 잡으시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이분들입니다. 잘 낚시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길도 잘 닦여 있어서 뭐 자전거 타는데 크게 환경적으로 어렵다 이거보다는 그 브레이크가 문제였죠.
근데 뭐 평지라서 요 구간은 괜찮았어요. 근데 요 구간 지나고 이제 갈림길 나오는 구간에서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 이 판단이 이제 미스였던 거죠. 굉장히 험난한 길이 갑자기 나옵니다. 리조트 공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 이제 거의 오토바이 타고 차만 좀 다닐 수 있는 약간 그런 길. 이게 무슨 쉬는 시간이 걸렸는지 뭐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오토바이 부대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난감해서 그냥 이 차 뒤에 서가지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이 차도 이제 오토바이 때문에 못 가시는 거죠.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막 눈치 보고 있다가 이 차가 이제 갑자기 힘을 내시길래 딱 붙어가지고 따라서 오 막 여기 현지 분들 굉장히 막 쏟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통과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갈림길이 나와서 또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언덕길을 막 이렇게 어렵게 막 가다가 네 결국 막다른 길 오프로드가 나와서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해변가로 왔던 길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한 1시간 정도 산 것 같은데 자전거 타는 재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계속 해안가가 쭉 연결되는 그런 라인들이라서 자전거 타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오는 길에 바닷물 위에 점처럼 뭐가 떠 있길래 뭔가 싶어서 계속 봤는데 스노클링 하시는 분이 한참 들어가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뭐 호핑도 많이 가고 뭐 그렇긴 한데 가까운 바닷가에서 해도 충분히 그런 분위기 낼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인터로 합류해서 쭉 길 따라 들어오고 그 해변가 말고도 그 워터프론트 전체 그 단지를 한번 돌아보기도 했었거든요. 길이 잘 닦여져 있고 단지들이 쭉 계속 나오는 그런 풍경인데 뭐 편의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들 거의 숙소로 쓰는 단지들이고 공실도 많고 그리고 주변에 나오면 조금 벗어나면 풀빌라 같이 되어 있는 그런 단지들도 좀 보이고 그냥 딱 중문 같은 느낌입니다. 돌아보고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워터프론트 간판 보이죠? 여기 그 약간 야시장? 엄청 큰 규모는 아니고 야장 분위기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또 하나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통 저녁 먹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낮 시간에도 영업을 하긴 하지만 밤에 이제 조명 이제 켜놓고 해산물이나 베트남 음식들 식당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 근처에서 다 이런 분위기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돌아와서 이제 확인을 했는데 자전거들이 아침에 타고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신 분들 이런 것들 좀 괜찮아 보이는 튼튼한 것들 탔으면 조금 더 많이 돌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전거 렌탈하실 때 브레이크나 이런 자전거 이상이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타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자전거가 많고 호텔에서 이렇게 보면 이 놀고 있는 오토바이들 스쿠터들 많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 뭐 굳이 어디 렌타샵 안 가더라도 이런 것들은 다 구비가 되어 있는 곳들이라서 일반적으로 호텔에는 거의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여기가 이제 또 수영장 왔죠. 거의 뭐 수영장에 살았습니다. 이제 수영장에서 바다 조망 가능하고 수영장 뒤편으로 한 단, 두 단 더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수영장 사이즈는 북곡에서 제일 큰 사이즈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몇 개 리조트 가보긴 했었는데 그 다른 리조트에 있던 야외 수영장 사이즈보다는 훨씬 큽니다. 분위기 좋죠? 자, 여기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낮 시간대 스쳐 지나갔던 그 야시장 분위기 느낄 수 있는 음식점들 모여 있는 곳인데 뭐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근데 음식들이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뭐 이 집이 뭐 특별하게 뭐가 더 있다 이런 거보다는 근데 이제 그 구글에 보면 한글 이름으로 된 식당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가는 거 뭐 비슷비슷하면 한글로 된 식당 찾아가자. 뭐 그래서 이 집을 왔거든요. 한국 분들이 뭐 한국 이름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오시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식당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현장 갔을 때 느낌으로 찾아가 들어가도 될 것 같고 한국말로 막 간단간단한 이야기들 막 하시더라고요. 계산서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뭐 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하시고 간단한 메뉴들도 한국 메뉴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한국 메뉴판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맥주가 저렴해서 맥주 엄청 마시고 왔죠. 거의 뭐 1,000원, 뭐 2,000원 뭐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이용 가능하니까. 그리고 이날 식사할 때도 앞에 단체로 이제 가족 단위로 한국 분들 많이 계셨거든요.
약간 세트 메뉴 같은 걸 팔거든요. 뭐 우리나라 치면 반찬들 많이 나오는 약간 그런 형태의 메뉴가 세트 메뉴로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 명이서 단체로 갔을 경우에는 그런 메뉴 뭐 3인, 4인 뭐 이렇게 이용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커피 굉장히 답니다. 여기서 커피 몇 번 먹었는데 와, 당 충전은 뭐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요 커피점 자주 갔었습니다. 7번 집, 이 집입니다. 뭐 굉장히 친절하셨고, 근데 뭐 음식이 뭐 엄청 맛있다 보다는 분위기, 야장 분위기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막 밤에 조명 켜놓고 야장 분위기 재밌게 즐겨볼 수 있죠. 베트남어, 영어, 한국어 설명이 되어 있는 메뉴판이라서 어렵진 않습니다. 이 물총 오징어 먹고 싶어서 물총 오징어 요거 주문했었고, 여기 보죠, 세트 메뉴 여기 나오네요. 여러분 많이 오실 경우에 요거 메뉴 이용하더라고요. 해산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랍스타도 나오고 뭐 새우에 오징어에 뭐 다양하게 나옵니다. 배고프네요 이거 보니까. 자, 근데 그 생각했던 사진으로 있었던 물총 오징어가 아니라 큰 오징어를 슬라이스해서 나오는, 생각했던 그 메뉴는 아니었지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렇게 막 해산물 비린 그런 느낌도 없었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열대 과일, 이거 엄청 셔서 반밖에 못 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호텔 조식당인데 여러 호텔들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오믈렛, 빵류, 그 다음에 현지 음식들을 하루는 밥 형태로 나왔다가 하루는 뭐 국수 형태로, 볶음국수 형태로 나오고 이렇게 바꿔주시기도 하고, 과일들도 뭐 바나나나 오렌지나 또 열대 과일들 뭐 이렇게 먹어볼 수 있도록 구성이 간단하지만 되어 있어서 조식 잘 이용했습니다. 호텔 가격이 조식 포함해서 3만 원대? 뭐 이 정도였으니까 컨디션 대비 가성비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므라이스 해주시는 이 친구분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여기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와, 거의 낯을 1도 안 가립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오면 반갑게 인사하고 굉장히 귀여웠던 강아지입니다. 여기 식당의 분위기가 야외 좌석도 있고 실내 좌석도 있고 한데 분위기가 좋아서 아침 먹기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2그릇, 3그릇 막 이렇게 먹고 왔던 것 같은데 굉장히 분위기가 기분이 좋았던 거죠. 셀카를 찍었던 거 보면 식당 인테리어도 뭐 나쁘지 않고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동네 한 바퀴 돌면 단지가 잘 조성이 돼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가 해변 바로 앞에 있는 해변인데 화장실도 있고 그 워터파크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튜브 형태로 된 큰 구조물들이 있어서 애들 여기 하루 종일 놀더라고요. 또 바닷가 바로 앞에 이제 뭐 이런 조그만 통통배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그 기름 냄새? 그런 게 조금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피하고 싶으면 인터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그거가 없는 환경도 있긴 하니까 여기서 뭐 가볍게 선탠하고 시간 보내기는 뭐 좋았던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선셋 빌리지 쪽으로 그랩으로 오토바이 렌트해서 갔었는데 생각보다 거리가 조금 되더라고요. 거의 한 40분 정도 이상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가능하면 차 타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리라서 좀 용감했죠. 꼭 분위기 느끼기에는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리조트 단지 벗어나면 이제 로컬 분위기 쫙 나오죠. 근데 이게 확실히 개발된 곳이랑 개발이 진행 중인 곳, 그리고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기존의 그 로컬의 분위기들 막 섞여 있는 분위기라서, 그리고 개발되고 있는 상황의 분위기들이 많았던 느낌이라서 좀 어수선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쭉 타고 달리고 케이블카 타려고 가던 상황이라서 탑승장을 찍고 이제 그랩을 불렀기 때문에 이제 이 기사분이 어디 가는지 알죠. 그래서 타자마자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 티켓 구매를 했느냐, 구매 아직 안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가기 전에 이제 티켓 판매를 다른 곳에서 하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 들렸다 가자. 그래서 알겠다 해서 이제 거기를 찍고 갔습니다. 현지에 있는 이런 약간 그 티켓만 별도로 판매하는 곳에 친구가 데려다 줘서 거기서 티켓 구매하고
갔는데 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별반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떨 때는 그 후기에 보면 그 케이블카 탑승장에 있는 매표소가 굉장히 뭐 혼잡하다, 대기가 많다, 뭐 이런 후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미리 사전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간다거나 아니면 이런 다른 매표소를 이용하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선셋 요 타운 쪽으로 들어오면 또 굉장히 잘 정돈되어 있는 후기들 보면 이제 약간 유럽스럽다 이제 그런 느낌들의 건물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편의시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분위기 즐겨볼 수 있습니다. 여기 탑승장 이제 들어가면 뭐 스타벅스도 있고 편의시설 조금 있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았습니다. 티켓에 있는 QR 이렇게 인식하고 탑승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 구간이 길더라고요. 길다 뭐 그런 곳이다 뭐 좋다 뭐 이런 뭐 후기들 보고 가기는 했었는데 와 이렇게 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북극 본섬을 지나서 거의 여기가 남쪽 끝이죠. 밑에 여기 바닷가 보면 호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가 엄청 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고 계속 갑니다. 섬을 거의 몇 개를 지납니다. 여기 예쁘긴 하더라고요. 바다랑 섬들 이렇게 구경하는 재미가 확실히 있긴 합니다. 확실히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풍경이 뭐 어마무시했죠. 투어 때문에 다니는 배들 다니는 모습도 쭉 볼 수 있고 타고 가는 재미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계속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도착지 여기가 그 워터파크 있고 놀이동산처럼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섬입니다. 뭐 워터파크를 가려고 온 건 아니라서 놀이공원 뭐 놀이기구 타고 그 조성되어 있는 것들 조금 이용해 보려고 왔었는데 그 롤러코스터가 제일 안쪽에 있거든요. 긴 그 롤러코스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언뜻 보면 굉장히 허술해 보입니다. 나무를 못질해서 막 연결해 놓은 그런 느낌들 다 보이고 막 뭐 나름 많이 타시더라고요. 안 탔습니다.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요게 절정이고요. 옆에 조금 다니다가 그러니까 뭐 그게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 보여서 그리고 대기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탔습니다. 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제일 안쪽이라서 이제 쭉 다시 돌아가는 길이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옆에 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뭐 유명한 것들 많이 나옵니다. 뭐 기념품 파는 곳들, 그다음에 식당들. 여기가 이제 워터파크죠. 뭐 차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시스템도 있긴 한데 뭐 충분히 걸어 다니기에도 뭐 무리가 없는 그 정도 구성이라서 놀이공원이랑 그다음에 워터파크 정도 다니는 거는 충분히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케이블카 타려고 하니까 빠져나오는 길이 굉장히 멀더라고요. 약간 면세점 같이 생긴 그 기념품 가게들 쭉 통과해가지고 다시 이제 케이블카를 돌아가는 케이블카를 타려고 가는 길이 좀 멉니다. 그렇죠. 이게 돌아온 길에 이제 봤는데 이게 기네스에 올라가 있는 구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케이블카 중에서는 세계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 7,899m, 7,899.9m 돼 있네요. 대략 7.9km 정도 되는 거네요. 와, 매우 깁니다. 이게 이제 입장료인데 외부에 산 거랑 뭐 현장에 산 거랑 차이는 없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야간에 오면 이 불꽃놀이랑 레이저쇼 뭐 이런 것들 입장료 추가하면 구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밤에는 여기를 오질 않아서 이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나올 때 이제 실제 사람이 여기 서서 약간 포토존처럼 이렇게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하고 이제 여행자분들하고 인사하고 미소 지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막 그런 분이 계십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왔고 동쪽에 있는 해변이 굉장히 후기들이 좋더라고요. 여기가 뭐 제일 이쁜 해변이다 뭐 그런 해변에 대한 후기들이 있어서 그랩 타고 이동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셔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요 셔틀이죠. 북극 섬의 남쪽 지역만 이렇게 순환하는 셔틀이거든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냥 관광 삼아 한번 타봐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케이블카 타는 데에서 동쪽에 있는 그 해변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라서 그래서 이거 타고 가기로 했습니다. 셔틀 보니까 이제 시간대랑 어디를 간다라는 게 이제 안내가 돼 있어서 선 트래블 서비스라고
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렇게 순환하는 노선들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대가 이렇게 정규 운영 시간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이용을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1층에 들어가면 1층은 에어컨도 시설이 있어서 쾌적합니다. 근데 조금 야외 풍경 보고 싶어서 개방되어 있는 2층으로 올라왔고, 2층 그늘막 좌석도 있고 그늘막 없는 아예 제일 앞쪽 좌석은 이렇게 뻥 뚫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풍경 보고 가기에는 여기가 제일 좋지 않았나. 좀 덥긴 했지만 이걸 탔다, 맨 앞자리를 썼다 기록입니다. 이제 이게 굉장히 이 관광지의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설명이 되는 약간 유럽식 건물들이 쭉 조성되어 있는 거리입니다. 길이 뭐 나름 꽤 예쁘긴 하더라고요. 한참 갑니다. 로컬적인 분위기보다는 이렇게 잘 조성되어 있는 중문 관광단지 느낌의 지역을 쭉 지나갑니다. 동쪽 지역에 있는 리조트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조경이 잘 조성되어 있는 이 길을 따라 쭉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리조트 단지들이 쭉 모여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차를 해서 해변까지는 걸어가면 됩니다. 정류장에서 해변까지는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보면 뭐 식당도 많이 있고 편의시설은 여기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큰 광장처럼 나오고 바닷가 연결입니다. 근데 여기 좋은 게, 물론 해변도 굉장히 이쁘긴 했지만 이 야자수 나무들이 빼곡하게 해변가에 심어져 있어가지고 해변가 쉬기에는 뭐 굉장히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여기 보면 많이 누워 계시죠? 그리고 촥 나오면 이렇게 바다. 이 바다가 북극에서 이제 제일 예쁜 바다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되는 그 바다입니다. 확실히 동쪽 분위기하고 서쪽 분위기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동쪽 바다 물이 조금 더 깨끗해 보이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 그리고 조수 간만 차이도 서쪽이랑 동쪽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해변가에 여행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물놀이하고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여기는 뭐 가족 단위부터 해서 현지 분들도 많으셨고 여행자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특히 여기 야자수 나무 그늘 아래 여기서 시간 보내고 놀기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바닷가 앞에 이제 뭐 샤워를 한다거나 라커를 쓴다거나 뭐 타올을 빌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시스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이 다 가능합니다. 자, 이게 서쪽 바다와 동쪽 바다의 이제 차이점인데요. 그 숙소 앞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뭐 해변은 여기도 굉장히 이쁩니다. 이쁘고, 다만 편의시설은 조금 더 없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 보면 훨씬 더 수심을 느껴볼 수 있다. 근데 뭐 물놀이하고 놀기에는 나쁘지 않은 환경이긴 합니다. 백사장에서 시간 보내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기가 이제 로컬 식당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몇 군데 중에 한 군데 가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합니다. 베트남 음식들부터 해서 피자, 햄버거까지 해서 다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뭐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다. 다만 뭐 맛의 깊이를 따지긴 좀 어렵지 않나.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여기서 쌀국수 먹고 요거 먹었습니다. 치킨 윙. 근데 역시나 여기도 러시아 여행자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쌀국수는 뭐 평타 수준입니다. 고기가 굉장히 많이 들었죠. 네, 이거는 뭐 그냥 먹을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치킨이 토치에 걸린 요런 시술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앙상하기도 하고 간장에 살짝 적신 느낌? 이게 조금 뭐 그저 그랬다. 그래서 역시나 마무리는 그 야장에 있는 커피로 입가심을 세게 했다. 이런 후기입니다. 자, 이때가 아마 그 숙소로 옮기는 날이었죠. 그래서 그랩 불러가지고 신나서 이제 딴 데 간다고 기분이 좋았던 그 상황입니다. 자, 딴 데 갑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습니다. 그랩 불러서 자, 이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게 이제 아마 위치가 한 20분 정도 공항을 지나서 북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선셋 비치라고 이름되어 있는 그 해변가에 있는 리조트거든요. 거의 뭐 서쪽 지역은 거의 뭐 선셋으로 거의 종결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 아저씨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리조트까지 왔죠.
체크아웃하고 바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대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짐 맡겨놓고 수영장 갔습니다. 수영장을 왔는데 앤틱한 분위기 싹 지나서 오면 수영장이 나타났는데 이게 너무 큰 수영장에서 놀다 보니까 여기 수영장 오니까 이제 너무 사이즈 작아 보이는 거죠. 리조트 자체가 연식 조금 있는 리조트였기도 했고 3만 원 주고 그 엄청 3단짜리의 그 엄청난 공용 수영장을 쓰다가 이 숙소비도 여기가 더 비싼데 이 조식 포함해서 여기는 10만 원이었나? 1박에? 뭐 그랬던 것 같네요. 이 수영장이 일단 굉장히 실망을 했죠. 수영장에서 요 바닷가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뭐 전용 해변은 아니지만 거의 독점을 해서 쓰고 있죠, 이 바닷가를. 그리고 선베드를 펼쳐놨는데 이게 리조트 사람들만 쓸 수 있다,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상황이라서 좀 프라이빗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이런 거는 장점이긴 하죠. 근데 북곡에 가면 어떤 해변은 아예 딱 리조트 전용 해변으로 조성이 돼 있어서 출입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곳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북곡에서 제일 비싸다는 그 숙소를 구경을 하려고 갔었다가 뭐 레스토랑을 돈 내고 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길래 그냥 네, 됐다 하고 그냥 안 갔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다. 네,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 와서 바닷가에 선베드 이용해서 놀았습니다. 이게 숫자가 또 한정적이라서 아침 좀 일찍 와서 자리를 미리 잡거나 뭐 이런 눈치 싸움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노점 하시는 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니까 뭐 이런 거 사 먹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 수상 스포츠 하시는 분들도 여기 옵션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달려 가시는 거 구경만 했는데 좀 되게 즐거워 보이지 않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도 그냥 밑에서 바라볼 때는 약간 그런 거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 씻고 가는 건데 이게 물을 퍼서 이제 쓰고 나면 자동으로 지하수 같은 것들이 계속 리필이 되는 시스템이라서 발 씻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바닷가 갔다 오는 길에 항상 요거 이용해서 발 잘 씻었습니다. 호텔에서 운영한다는 레스토랑이고 이 저녁 시간에 야외 좌석은 미리 예약 안 하면 좌석 이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선셋 지는 시간 그 타이밍 때는 사람 굉장히 많고 저녁 요 타임 딱 끝나고 나면 밀못 빠지듯이 싹 빠집니다. 폴딩 개방되어 있는 자리라서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도 굉장히 좋고 또 그래서 셀카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 생맥주가 약간 맛이 약간 깔끔하지 못했다 그런 기분이었었지만 그래도 뭐 분위기가 원체 좋아서 맥주 많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밤에 그 파이어 댄스 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10시인가 10시 반이었나 또 공연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좀 늦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놀다 보면 그런 것들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접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한 장 찍었는데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 후라이 통당 딱 그런 맛입니다. 치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해 떨어진 분위기 기가 막히죠. 실제로 보면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이제 해 떨어지고 나면 야외 좌석은 이제 빠지기 시작하죠. 선셋 타임 끝나고 이게 식당에 들어오면 이 야외 좌석 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숙소인데 분명히 예약을 바다뷰로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바다뷰가 이제 몇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부분 바다뷰, 그 다음에 오션뷰가 있어서 테라스에서 보면 야조 사이로 살짝 이렇게 바다 보이긴 합니다. 층수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시야가 좀 가려져 있는 느낌이라서 부분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을까 추측을 하는데 그래도 예쁘긴 합니다. 이게 아침에 이제 조식 먹으러 가기 전에 이제 시간대였는데 뭐 이렇게 약간 핑크빛 하늘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식당이 음식 가짓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건 좋았는데 그렇다고 막 음식이 굉장히 막 특별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또 아니긴 해서 음식을 이제 골라 먹는 재미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고 쌀국수도 직접 해주시고 계란 후라이나 뭐 스크램블 이런 것들도 즉석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 좋았고 빵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뭐 그런 거 선택해서 데워 먹을 수 있는 시스템 잘 갖춰져 있고 이렇게 사이드로 뭐 차나 커피나 뭐 다양하게 음료들 준비되어 있어서 그 좌석도 야외 공간, 실내 공간 이렇게 다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그런 거는 또 좋았습니다. 야외 공간에는 음식 섹션보다는 디저트 섹션만 별도로 조금 더 준비되어 있고 메인들은 다 안쪽에서 실내에서 이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거 쿠키 맛있었습니다. 차랑 이렇게 같이 먹으면 디저트로 괜찮았습니다. 수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과일 중에 수박이 있어서 수박 진짜 원 없이 먹고 왔습니다. 근데 막 엄청 달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수박이 좋아하는 편이라서 수박은 진짜 많이 먹고 왔습니다. 거의 이제 끝물인데 한식을 한번 먹어보겠다고 숙소 근처에 있는 한식당 찾았습니다. 여기가 삼시세끼라는 곳입니다. 북구옥 삼시세끼 후기 알려줘. 푸꾸옥에서 삼시세끼를 즐긴다는 건 하루 세 끼를 현지 식당들에서 다양하게 맛보는 걸 의미해요. 아무튼 그래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막국수 판매하는 식당이라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고 삼시세끼라는 간판이 크게 붙어있기 때문에 찾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떡볶이도 파시고 치킨도 파시고 K푸드로 유명한 음식들은 거의 다 판매를 하시는 그런 식당입니다. 점심 메뉴로 세트 메뉴 팔거든요. 불고기나 삼겹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막국수를 물이냐 비빔이냐 뭐 들기름이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세트 메뉴가 있는데 요거 선택했습니다. 좌석도 꽤 많고 단체 손님 이런 것들 많이 받으시는 그런 식당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여기 밑반찬이 엄청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밑반찬에다가 거의 뭐 맥주를 엄청 마신 것 같네요. 여기 나물을 직접 이렇게 사장님이 무치신 것 같은데 이거 맛있습니다. 특히 여기 이 나물들 이거 지금 생각나네요. 맛있습니다. 여기 그 남자 한국분 사장님 계시는데 엄청 친절하십니다. 물론 여직원분들도 친절하셨는데 사장님이 뭐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나와서 뭐 설명도 해주시고 물론 손님이 없어서 한가해서 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뭐 직접 주방에서 요리도 하시더라고요. 요리도 하시고 서비스도 해주시는데 굉장히 친절하셨습니다. 이렇게 고기 먹을 수 있도록 쌈장이랑 기름장이랑 마늘이랑 이렇게 또 다 내어주시고 이런 구성들은 다 좋았습니다. 이 막국수도 물막국수 시켰는데 맛있었습니다. 요거랑 고기랑 이렇게 싸서 이렇게 먹는 그런 시스템이죠. 불고기 시켰거든요. 뭐 불고기는 그냥 뭐 일반적인 불고기다. 근데 이게 막국수랑 싸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 먹고 있는데 다대기를 또 주셨어요. 이게 물막국수에 이렇게 비벼 먹기도 하고 고기에다가 또 찍어 먹기도 했는데 이거 다대기 엄청 맛있습니다. 여기서 그 북쪽으로 이제 사파리 가보려고 차 타고 이동을 했는데 대략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빈폴 사파리까지 그쵸. 지금 지도상에 한 40분 정도 찍히는데 체감상으로는 1시간 정도 갔던 것 같습니다. 약간 시장 같은 분위기? 뚫고 지나가는 분위기라서 생각보다 좀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컬 분위기들, 뭐 수상시장 이런 것들도 구경할 수 있고 구경하는 재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쭉 가면 이제 사파리 나오고 사파리 여기서도 한참 들어갑니다. 좀 숲이 우거진 이런 분위기 쭉 들어가고요. 이제 입구에서 매표 이제 하고 이게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가는 것도 막 방법일 것 같고 비놀드라든지 이런 것도 묶어서 다 패키지 상품도 준비되어 있는데 다른 건 이용하지 않고 사파리만 이용하는 요금으로 현장에서 구매했습니다. 자, 이렇게 티켓 체크하고 입장하면 됩니다. 초입에 보면 동물들 이렇게 사육하는 공간들이 이 구역별로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파리 투어가 제일 하고 싶었던 거라서 쭉 걸어서 들어오면 여기 사파리 버스 타는 곳이 있는데 와우, 생각보다 이게 대기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 탑승하려고 쭉 기다리고 있는데 입석도 괜찮냐? 그러면 타라. 뭐 그렇게 이제 앞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잽싸게 뛰어가서 좌석 탑승이 끝난 사파리 버스 타서 이제 입석으로 투어했습니다. 이게 뭐 투어 구간이 엄청 장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입석으로 도는 것도 뭐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입석으로 해서 동물들 처음에 이제 사슴들 나오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다른 동물들 구간들이 이렇게 펜스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펜스 이렇게 개방하면 통과하고 개방하면 통과하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게 호랑이도 있고요. 아이고, 이렇게 사자가 있네요. 사자가 이제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생각보다 뭐가 다양하고 완전 딱 밀착해서 막 이런 느낌들은 또 아니라서 좀 황량한 느낌이 좀 강하긴 합니다. 뭘 엄청 볼 수 있다 보다는 드문드문 얘들이 좀 있다. 여기 코뿔소 본 거는 좀 신기했습니다. 코뿔소가 굉장히 가까이서 이렇게 바닥 불 뜯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기린, 이렇게 기린도 있습니다. 기린이랑 얼룩말이랑 뭐 이렇게 다 모여 있네요.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나옵니다. 생각보다 뭐 구간도 엄청 길지도 않기도 하고 그냥 사파리다 뭐 이런 느낌 정도 네, 구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여기가 그 동물들로 쇼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시간대가 이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바로 이제 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그 입구 쪽으로까지 쭉 나오면 이제 여기 공연장 있습니다. 야외 무대고 아무데나 편하게 앉으면 됩니다. 막 새들 막 날아다니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어떤 행위에 따라서 얘들이 그걸 알아듣고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먹이로 애들을 유혹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겠지만 코스도 이동하고 막 저기 정글에서 막 애들이 막 들어오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이런 거는 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 뭐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리오와 제리의 이제 공 넣기 시합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피날레 수준으로 하는 게 단체 입장하는 순서인데 와 이거 꽤 볼만합니다. 플라밍고도 있고 학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큰 새들도 있고 단체로 입장하는데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특히 이런 애들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관리가 되는지 참 이게 신기하긴 했습니다. 이제 이 타조 맞아 이 타조가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여기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단체로 마지막에 이거 피날레처럼 이렇게 애들 나와서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이거 되게 신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문제의 또 킹콩 마트인데 북콕에 이제 쇼핑할 수 있는 마트 중에 나트랑에 가면 롯데마트가 있듯이 이제 북콕에는 킹콩 마트가 굉장히 유명하죠. 엄청 크고 조그만 킹콩 마트들이 뭐 돌아다니다 보면 많이 보이긴 한데 그 선셋 비치 쪽 근처에 있는 킹콩 마트가 거의 제일 사이즈가 큰 킹콩 마트거든요. 사람도 많고 킹콩이라고 크게 써있죠. 물건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건들이 엄청 많고 거의 뭐 다 있습니다. 뭐 식음료부터 해서 기념품부터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좀 잘 정해서 가거나 빨리 가서 살 거 사고 빨리 빠져나오는 이거 계산하고 나오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좀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술도 많죠. 여기서 술 사서 숙소 가서 이용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던데 그렇게 해보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가 그 로컬 식당 중에 피자가 굉장히 유명한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얘는 후기가 확인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북콕 홈피자 후기 알려줘.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후기나 뭐야? 네? 언제든 북콕 더 홈피자 후기 알려줘. 푸꾸옥에 있는 더 홈피자는 현지인과 여행자 모두에게 인기 있는 곳으로 화덕피자와 다양한 이탈리아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해요. 특히 신선한 현지 재료를 활용한 독특한 피자와 바삭한 도우가 호평받고 있고 혹시 푸꾸옥에 가신다면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가 피자 맛집입니다. 그래서 후기 보고 찾아갔는데 화덕 운영하는 것도 볼 수 있는 곳이고 이렇게 야외 테이블도 있고 메뉴가 엄청 많습니다. 피자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피자 후기들이 뭐 구글 맵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파스타도 있고 뭘 먹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얘를 선택했습니다. 피자 안 먹고 고기 먹고 싶어서 바베큐 선택했습니다. 여기 실내 분위기도 굉장히 좀 모던하기도 한데 베트남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숲 하나 먹고 요 바베큐 먹었는데 이거 맛있습니다. 양도 뭐 넉넉하고 소스랑 해서 이렇게 딱 먹으면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이게 그 고기도 굉장히 잘 구워져 있어서 부드럽기도 하고 거의 뭐 건드리면 으스러지는 약간 요 정도 고기 굽기가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런 베트남스러운 인테리어들 볼 수 있고 여기 야외 테이블도 굉장히 분위기 좋았는데 실내에서 자리 주셨기 때문에 그냥 실내에서 식사했습니다. 북곡에서도 마사지 한번 받았었는데 발 마사지만 간단하게 받았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한국어로 된 간판이 있더라고요. 서울 이발관이라고. 여기가 뭐 가격대는 뭐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기는 뭐 쉽지 않지만 그래도 뭐 발 마사지만 따로 메뉴가 있어서 그거 이용하려고 가서 이렇게 발 마사지 받았습니다. 여기 해주시는 분이 굉장히 친절하셔가지고 시원하게 잘 받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북극 여행했던 영상들 한번 돌아보면서 후기 영상 남겨봅니다. 다음에 또 이제 북극 여행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북극 여행 계획을 또 다시 세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북극 영상 후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